아래턱, 위턱, 치아 교합이 맞지 않은 생기는 이 부정교합은요, 음식을 씹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만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치과 교정 전문의 안혜림 원장과 함께 이 부정교합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안혜림입니다. 네, 아래턱과 위턱의 교합이 맞지 않은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정교합이란 말 그대로 정상교합에서 벗어난 교합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교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교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상교합이란 치아 개수에 이상이 없고 치아들이 벌어져 있거나 회전되어 있거나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또 위아래 치아들이 긴밀하게 교합 관계를 이루어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이상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을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정교합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교합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치아 개수에 이상이 있거나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회전되거나 겹쳐져 있는 경우 또는 위아래 치아들이 잘 맞물리지 않아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이상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얼굴 모습을 갖는 이런 상태를 모두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상교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부정교합 단계가 좀 나눠지게 되나요? 네, 부정교합은 크게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급 부정교합입니다. 1급 부정교합은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 또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의 위치 관계는 정상이지만 이렇게 위의 케이스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가 고르지 않거나 덧니가 난 경우 혹은 아래 케이스처럼 오히려 공간이 남아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와 같이 이렇게 치열의 배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2급 부정교합입니다. 2급 부정교합은 이렇게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부정교합을 말하고요. 위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에 비해서 전방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앞니는 이렇게 앞으로 뻗어진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아래 앞니의 경우는 보통 위의 앞니와 맞물리기 위해서 앞으로 뻗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가 서로 이렇게 잘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아래 앞니가 위로 솟게 되면서 앞니가 서로 이렇게 깊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3급 부정교합입니다. 3급 부정교합은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부정교합을 말을 하고요. 이렇게 위 앞니와 아래 앞니가 서로 거꾸로 물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앞니의 경우는 2급 부정교합과는 반대로 안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이제 교합의 종류를 좀 봤는데요. 사실 어릴 때 좀 손가락을 빨거나 또 이렇게 입으로 숨 쉬는 같은 이런 습관이 이제 부정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부정교합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부정교합은 사실 한 가지 단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유전적인 요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3급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서도 비슷한 형태의 3급 부정교합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빨기나 입으로 숨을 쉬는 등의 습관 역시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평소에도 입이 계속 벌어져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어금니의 과맹출을 유발을 하여서 우리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부르는 긴 얼굴 형태의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을 빠는 것은 사실 어린 시기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이러한 습관이 만 3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면 치열의 변형을 유발하여서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부정교합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부정교합이라도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은데 부정교합을 방치하게 되면 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네, 부정교합을 방치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하게 치아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석구석 양치질이 어렵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충치나 잇몸 질환 등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심각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게 되면서 저작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발음과 같은 구강 기능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심하게 돌출된 앞니를 갖는 어린이의 경우에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쉽게 다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심한 돌출이나 주걱턱 등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부정교합 때문에 지금 교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부작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그 적기가 부정교합 교정을 할 때는 그 적기가 가장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부정교합은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적정한 치료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개수에 이상이 없고 또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에 크게 이상이 없다면 보통은 영구치가 모두 나는 시기인 만 12세에서 13세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부착하여서 치열 교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조금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입니다.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치아 하나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오른쪽 케이스처럼 다수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구치 앞니가 나는 시기인 보통 만 6세에서 7세 정도에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턱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급 부정교합이나 3급 부정교합 같이 턱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열 교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턱 균형을 조금 맞춰줄 수 있는 턱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턱 교정 치료의 시기는 3급 부정교합의 경우는 앞니 영구치가 나는 시기 보통 만 6세에서 7세 정도가 되겠고요. 2급 부정교합은 사춘기 성장 시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네. 부정교합의 형태나 심도 또 성장 시기 등에 따라서 적절한 턱 교정 시기는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의 턱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정한 치료 시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특히 앞니가 거꾸로 나왔거나 또 턱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빠르게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경우에 또 빠른 교정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될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치가 빠져야 될 시기보다 빨리 빠진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까지 그 공간이 비게 되면서 주변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치아들이 쓰러지게 되면 결국 영구치가 날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서 영구치가 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유지 장치나 확장 장치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가 조기 탈락한 경우는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영구치가 시기가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과 같이 과잉치에 의해서 영구치가 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영구치 송곳니입니다. 저렇게 영구치의 맹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쪽 영구치가 났는데도 6개월 이상 다른 쪽 영구치가 나지 않는다면 영구치 맹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잘 기억하셔서 꼭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턱 상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턱 교정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가 턱 성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헤드기어 장치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2급 부정교합일 때 치료법부터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급 부정교합도 이제 위턱이 과성장인지 아래턱이 열성장인지에 따라서 네. 치료하는 장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헤드기어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위턱이 과성장한 경우에 쓰이는 장치입니다. 저렇게 입안에 어금니 쪽에 밴드가 들어가게 되고 저 밴드와 얼굴 바깥 장치를 연결을 하여서 위턱의 성장을 조금 억제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네. 반대로 이제 아래턱이 열성장인 경우에 쓰이는 장치인데요. 악기능 장치라고 하는 장치이고 이 장치는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입안에 물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아래턱의 성장을 조금 촉진해주고 2급 교합 관계를 개선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상급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좀 턱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상급 부정교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턱이 열성장인지 아래턱이 과성장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위턱이 열성장한 경우에 주로 쓰이는 페이스 마스크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이제 입안의 고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안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 이 입안 장치와 얼굴 바깥 장치를 고무줄로 연결을 하여서 위턱의 성장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래턱이 과성장한 경우에는 사실 아래턱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아래턱의 과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칭컵이라는 장치를 아래턱의 성장을 막기 위해 사용을 했었는데 저 장치도 실질적으로 아래턱의 성장을 막아주기보다는 아래턱 성장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3급 부정교합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 마스크나 이제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끼는 게 좀 좋을까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착용을 하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치료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착용을 하셔야지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였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식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부정교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가 좀 고르지 않거나 또 덧니가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덧니 반치 후에 좀 교정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덧니가 생긴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한 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케이스와 같이 공간 부족이 조금 경미한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 사이를 조금 삭제하거나 또는 교정용 미니스크류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뒤로 이동을 시켜서 이를 뽑지 않고서도 치아를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 케이스와 같이 공간 부족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어금니를 뽑고 치아를 배열하게 되는 발치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중장년층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지금 30대 이후인데도 교정 치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고르지 않은 치아나 돌출립 등을 컴플렉스로 가지고 계셨던 중장년층에서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에 많이 내원해주고 계신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교정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등의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치과 의사에게 먼저 고지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중장년층에서는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잇몸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선행된 상태에서 안정된 잇몸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셔야지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좀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년층의 교정 치료 사례 가운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나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 케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가 고르지 않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공간 부족이 조금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듯이 치아를 4개를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셨고요. 총 치료 기간은 2년 정도 소요가 되었고 치료 후에 고른 치아와 또 긴밀한 교합 관계를 얻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장년층의 사례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네. 네.
자,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정 치료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정 장치의 선택입니다. 교정 장치는 크게 바깥으로 붙이는 순측 장치, 또 안쪽으로 붙이는 설측 장치, 또 뺐다 꼈다 하는 투명한 장치인 투명 장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순측 장치를 선택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시는데요. 간혹 보이지 않는 장치를 원하시는 경우에 설측 장치나 투명 장치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장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교정 장치를 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측 장치의 경우는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이제 안쪽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쉽지가 않고 또 혀에 걸리는 위치에 장치가 붙기 때문에 발음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명 장치는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은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꼈을 때에만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조도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없고요. 또 투명 장치의 경우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명 장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또 어떻게 보면 또 교정 치료 선택하실 때 또 치과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정 치과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교정 치료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뭐 2년에서 3년까지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좀 주기적으로 쉽게 내원하실 수 있도록 거리와 진료 시간을 고려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입니다. 교정 의사가 아닌 직원이 뭐 치료 계획을 설명한다든지 무리한 치료 계획을 강권하는 치과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기다리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제가 네네. 부정교합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이가 두 개가 있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이 이가 맞물릴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진짜 턱이 엄청 아프거든요. 입도 좀 잘 안 벌려질 때가 있고, 빨리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안 해주시는데, 교정을 빨리 해야 될지, 아,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20대 중반이요. 네, 20대 중반이시고요. 지금 부정교합으로 지금 네, 교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지금 20대 중반이시고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이시고 턱관절의 통증, 이렇게 턱관절 증상까지 같이 호소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턱관절 질환은 사실 부정교합도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교합을 치료한다고 해서 꼭 턱관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순서는 먼저 턱관절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런 턱관절 증상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으신 상태에서 턱관절이 안정된 상태에서 부정교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교정보다는 턱관절 치료가 먼저 네.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꼭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턱이 네, 제가 좀 이렇게 돌출돼 있거든요. 아래턱이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네, 이게 만약에 교정을 하거나 네.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가능한가요?
네,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가능한가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앞서서 저희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 많이 한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교정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잇몸 상태에 대한 평가를 먼저 우선해야 되겠고요. 이제 아래턱이 돌출된 경우에 우리가 교정 치료만으로 교합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정 장치를 부착하여서 치열 교정으로 개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아래턱이 심하게 돌출된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안모의 개선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해서 교정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지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네,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나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다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교합 교정 치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정 치료의 경우에 치료 기간이 사실 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구강 위생 관리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정 치료를 만약 시작하셨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한 구강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정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착하기 전에 비해서 양치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정용 칫솔이나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사용하셔서 보다 꼼꼼하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몇 가지 음식을 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또 부피가 큰 음식, 또 끈적거리는 음식 등은 교정 장치를 탈락시키거나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철식 장치나 교정 중에 착용하게 되는 고무줄은 우리가 착용했을 때에만 치아를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장치나 고무줄을 잘 착용을 하시고 또 내원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이 교정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딸아이인데요. 네, 고2고요. 18살인데요. 네, 예, 자고 일어나면 뭐 일어나서 하품 입을 벌리거나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이게 턱 관절이 아파하고요. 네. 그리고 평소 이제 뭐 음식을 먹거나 좀 입을 하품할 때 벌리거나 이러면 이 턱 관절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얘가 잘 때, 어릴 때부터 잘 때, 그거 입을 벌려서 자는 습관이 있어. 계속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네네. 그게 영향이 있는 건 또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빨이 많이는 보기 쉽지는 않은데 위에니가 약간 좀 돌출형이에요, 이빨이. 그래서 그게 교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턱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턱 관절 시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는 딸 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 딸이고요. 네. 턱 관절도 있고 또 입 벌리는 그 자는 습관도 있고. 네, 또 한 번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본 적은 없어요. 아, 그 그러셨군요.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안혜림 원장님과 한번 직접 서로 상담을 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턱관절 증상은 앞서 전화 주신 분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턱관절 증상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기압도 네. 일부 영향을 주긴 하지만 평소에 이제 뭐 스트레스나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 잘 때 뭐 이갈이 등이 있거나 한 경우에 턱관절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턱관절 증상을 치료한다고 해서 부정교합을 치료한다고 해서 꼭 턱관절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턱관절에 대한 먼저 평가와 치료를 받으신 상태에서 돌출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해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어떻게 보면 턱관절하고 부정기압은 좀 이렇게 순서를 나눠가지고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기가 지금 고등학생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시기상으로는 뭐 충분히 치열 교정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님 이제 먼저 이제 치과 가셔서요. 네, 턱관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한번 본격적으로 상담 나눠보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좀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중2 여자아이인데요. 네, 윗니, 오른쪽 앞니가 하나가 없어서 네, 좀 벌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윗니가 작게 나고 뾰족하게 나다 보니까 좀 보기가 흉하고 중앙이 좀 없는 쪽으로 좀 치우쳐지게 되었어요, 지금. 근데 2년 전에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는 어금니가 없는 상태여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나중에 어금니가 나면 보철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이 돼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철과 임플란트가 어떤 더 장단점이 나을지? 있는지 좀 네네. 알고 싶고 아, 지금 치료 시기가 괜찮은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중학생 딸 아이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어쨌든 영부치는 모두 맹출을 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부착하여서 교정 치료는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결손된 치아 부위를 좀 벌려서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치열 교정을 먼저 선행을 하여야 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는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결손된 치아로 주변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치아들을 벌려서 우리가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앞니에 이제 가짜 치아 등을 달아서 공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성인이 되신 이후에 이제 뼈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보철을 선택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네, 단계를 좀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예방인데요. 부정교합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교합은 이제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정교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교합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손가락 빨기나 입으로 숨을 쉬는 등의 습관이 있다면 그런 악습관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유치가 빠져야 될 시기보다 빨리 빠진 경우 공간 유지 장치 등을 하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치열의 변형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기 시기에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하는 부정교합이 있는데도 보호자분들이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6세에서 7세 사이에 우리 아이의 첫 교정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 6, 7세면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또 입학할 때니까요. 네, 초등학교 입학할 때 꼭 한번 교정 치과를 찾아서 네,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정교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안혜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름철 더 주의가 필요한 당뇨병에 대해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